예, 13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차 시는 243조 노예주차장의 구조 설비 기준부터입니다. 노예주차장의 출구 부분 이제 구조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자체는 좌우를 살필 수 있는 안전입니다. 안전. 예, 그래서 노예주차장의 그 안전에 관련된 규정들을 이렇게 각도까지 해서 오른쪽 왼쪽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법 시행 규칙의 그 출구의 안전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244쪽 보시면은 차로의 너비에서 나왔죠. 가장 기준이 되는 건 항상 직각주차입니다. 직각주차. 예. 직각주차로 되어 있을 때 차로. 예. 차를 주차하는 게 아니라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죠. 예, 이것은 6m를 확보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자, 출입구의 너비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출입구의 너비는 3.5m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50대를 넘을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서 소통이 원활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노예주차장의 출입구 너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호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예주차장의 차로에 관련돼서 기준이 쭉 나와 있죠. 예,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차로는 2.3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해야 된다. 이제 차량이 지나다녀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지나다니는 차량은 여하의 화물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짐을 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곡선 부분은 요 부분이 많이 중요해요. 곡선 부분은 6m의 이상의 내변 반경이 반지름이 6m 이상이 돼서 라운딩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곡선 부분은 주로 경사로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경사로 구조는 또 다호에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종단 구배입니다. 경사로의 종단 구배인데 종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죠. 가는 방향이면은 종단, 옆으로 보면은 가는 방향에서 옆으로 보는 거는 횡단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직선 램프는 17%입니다. 그리고 곡선은 14%.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또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치료에서 보시면은요, 주차 부분입니다. 주차 부분,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 2.3, 2.1 이렇게 나오죠. 2.7은 단지에 그 차로가 없을 때에 지하로만 들어가서 어떤 그 이삿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부리야 될 때는 2.7인 것이고 그 외에는 뭐 출입구라든지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나 아니면 차로의 높이는 2.3이고 주차 부분은 2.1입니다. 이렇게 차로하고 주차면하고 차이가 또 나는 게 차로는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균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차량으로 인한 콘크리트 구조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폭시를 도포를 하는데 차로는 에폭시 라이닝이라고 합니다. 층을 둔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차 부분은 에폭시 코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뿌려주는 정도로 해서 그
두께가 다릅니다. 예, 에폭시 라이닝이 훨씬 두껍겠죠. 예, 그리고 이 라이닝을 한 데는 차량이 그만큼 많이 다닌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로하고 주차 부분에 대한 이제 구분이 또 있었고요. 자, 일산화탄소 농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 일산화탄소는 무취죠. 예, 그런데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 8시간의 평균치가 50ppm 이하로 해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ppm 이하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계획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기계 설비적인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부대 시설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부대 시설은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에서는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0에서는 30%까지도 봐줬는데 규칙에서는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해서 2016년도에 딱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규칙이라든지 조례로 갈수록 좀 더 구체적인 거죠. 예, 법률, 그리고 법률,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그 다음 대통령령인 시행령, 그 다음에 장관이 공포하는 규칙, 규정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서는 또 각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행정관청에서 공포하는 조례 이게 있는데 조례나 규칙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죠. 네. 자, 부설 주차장의 구조 설비 기준해서 요 법 6 법 6조 주차장 시행규칙 6조는 노외 주차장에 대한 그 규정이죠. 예, 규정이고요. 자, 이 노외 주차장의 규정에 있어서 여기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여기서 나와 있는 5항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총 주차 대수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는 좀 이제 완화해 주는 겁니다. 완화해 주는 거라서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그 환경들, 그 도로가 폭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생활형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데에 적합하게 조금이라도 좀 맞춰서 이렇게 좀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대 이하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너비 12m 미만인 도로 이렇게 해서 완화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도로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불비한 그런 데 있어서도 법적인 부분을 좀 완화해서라도 맞춰주자 한 거고, 자, 그 차로의 너비는 직각주차 6m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어디서 가든지 다 그 6m입니다. 다만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12m 미만인 도로에서는 이런 차로를 도시계획 도로를 차로와 같이 동일하게 함께 이렇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조항까지도 이렇게 준 겁니다. 엄밀히 보면은 도시계획 도로에서부터는 주차까지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고 거기에서 그 안에서 차로와 주차 구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 도시명 생활주택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 차로까지도 그 도로까지도 차로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공용주차장이죠. 공용주차장. 그 밀집되어 있는 역 주변에 있는 주차장으로서 상당히 저렴하고 활용성이 좋죠. 그래서 이 공용주차장이 군데군데 있을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47쪽의 그 계획시 고려사항을 하나씩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요, 가능한 데크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얘기를 데크가 필요하냐면은 램프 직선 램프를 17%로 가정을 했을 때
요거를 놓고 봤을 때 그 차로의 폭, 그 경사로의 폭을 6m에다가 좌우로 해서 기초판 들어가는 것까지 보면 한 7m 보면 됩니다. 곱하기 이 17%를 계산을 쭉 해보면은요, 한 25m 정도의 이제 직선거리가 나옵니다. 물론 25가 또 아닐 수도, 23에서 25, 또 6도 될 수도 있죠. 예.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약 160에서 175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7%짜리 직선형 경사로에가 하나 들어가면은 한 170 정도, 예. 주차 대수로 보면은 한 368, 예, 한 6대 정도씩, 예, 6대 그 이상 될 수가 있지만 하여튼 5대에서 7대 그 사이에 주차장 규모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경사로 부분을 좀 절약을 하고 자연 경사면을 활용을 해서 경사로를 없애면서 바로 단지 내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크식이 유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보시죠. 여기 그 사항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고2의 참 사망은 동별로 주차 이용권을 고려하고, 동별로 주차 이용권 고려. 어쨌든 단지 계획은 첫날 수업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밸런스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모든 주차도 그렇고 5개 공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산책로 이런 부분들도 전부 그리고 입체 공간들도 전부 그 균형 있게 펼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그 단지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항 보시면은 안반굴착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안반굴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지하층으로 들어간다든지 이 절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절토 부분에 있어서의 이 안반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로 가니까 지하 수위가 있어요. 지하 수위가 GL- 각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지만은 한 1m 정도 보시면 됩니다. 평균 잡아서. 예, 그러면 이제 지하수가 나온 거예요. 땅을 파면은. 그러면은 이 흙막이하고 차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 차수벽이 생기는데 이 CIP라든지 아니면 슬러리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이 공사비가 만만치 않게 이제 좀 높아지거든요.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생기긴 생기지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예, 그 사업성에 있어서의 예, 좀 좋게 만든다. 예, 좀 비용 과다 지출하지 않게 한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은 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248쪽 보시면은요. 경제적 모듈의 적정성 및 경제적 모듈에 의한 예, 스팬 계획이 나와 있고요. 예, 스판. 결국 그 오피스라든지 예, 어떤 그 다중이용 건축물에 있어서의 키포인트는 주차 그 스팬이죠. 예, 기둥 스팬입니다. 기둥 스팬. 예. 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벽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벽식 그 주동과 주동 사이에 지하 주차장을 하는 거라서 반드시 어떤 그 기둥 스팬이 예, 모든 그 계획이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스팬으로 해서 이 전부 가장 적정하게 차로 면적과 주차 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 면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차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차로의 양쪽에 전부 주차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차로가 있는데 한쪽 면만 주차를 세운다. 그러면은 이 차로는 그만큼 로스가 생기는 거죠. 예,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로와 주차 부위 이 부분입니다. 자, 단지 계획 시 도로 선형의 적정성 그리고 경사로 위치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직선, 곡선, 반곡선형에 대한 그 계획을 단지 계획 시에 전체 그 지형하고 그다음에 대지 경계선을 놓고서 계획을 짤 때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요 통합형 주차장의 하절기 결로 방지, 예, 이 아주 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 결로죠. 예, 결로가 발생되는데 결로라고 하는 것은 상대 습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하절기에 습도를 많이 머금은 그런 공기가 지하에 고여서 지하면에서 그 낮은 온도가 되다 보니까 같이 그 품고 있었던 뜨거운 공기 시절에 때에 많이 머금고 있었던 수증기가 추워지면서 응축이 되면서 이게 물방울로 맺히는 겁니다. 그게 결로죠, 결국. 그래서 그게 전부 벽체에 달라붙게 돼 있어요. 왜? 벽체의 온도가 낮으니까. 그 낮은 온도 쪽에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통로 바닥에 막 고이거나 아니면은 막 그 엘리베이터 홀이나 아니면은 그 계단실 구석에 보면은 그 모서리 부분에 우각부라고 합니다. 우각부. 소의 뿔이란 뜻이죠. 그런데 막 그 이슬이 맺히고 그다음에 그 이슬이 맺히면 당연히 거기에 곰팡이균이 서식을 해서 그래서 미관도 안 좋고 그다음에 냄새까지 납니다. 그리고 곰팡이는 포자를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죠. 예. 자, 트렌치 및 집수정을 적정 배치해야 된다. 예, 트렌치 결로수가 벽체에 묻었을 때 밑으로 흘러내려서 그걸 빨리 모아서 집수정에 모아서 집수정에서는 펌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밖으로 보내는 건데 이거는 아주 수동적인 거고 결국은 드라이 에어리어로 해서 이런 그 직접적인 그 면들이 좀 그 덜 닿게 그래서 이런 DA 또는 이중벽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중벽이라고 하는 것도 속에 결국 물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조금 나은 편이지만은 결정적인 그런 뭐 해결책은 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입니다. 환기. 예. 이 환기이기 때문에 환기 통로를 분산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계식으로 해서 석션을 해야 됩니다. 에어벤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건 좀 뒤에서 또 나옵니다. 자, 토목의 대지 조성고를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토피 두께가 균일하게 이렇게 돼야 되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한 90cm 정도의 토피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소. 예. 그래야지 나무가 최소한도로 이제 식상을 하게 되는데, 이 토피의 흙의 그 자중은 1 입방 미터, 1세제곱미터당 한 2.2톤에서 2.3톤이 됩니다. 콘크리트가 한 2.4톤, 2.3톤 이러니까 거의 콘크리트하고 무게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하중이 되기 때문에 이 토피를 한정없이 두께를 늘릴 수가 없죠. 그 전부 하중으로 돼서 결국은 지하주차장의 그 보호의 춤을 갖다가 높여야 되는 그런 그 구조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분은 90cm 정도로 토피를 이렇게 두고요. 예. 자, 이 단지 내 주도로를 포함해서 계획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면은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 지상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차로가 결국은 주차장의 차로하고 단지 내 주도로하고 겹쳐서는 곤란하다 얘기예요. 예. 주차하다가 지나가는 차하고 사고가 나는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여기 그 진입구의 방수 결로 방지에 관련된 부분들 얘기했고요. 예. 그리고 램프 부분에는 3m 이상의 차량 완충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램프 바로 차로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경사로가 생기면은 안 되고요. 이 한 대 정도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다가 경사로를 올라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옥외 설비 공동구 관로해서 옥외 설비 설치 시 그 지하 주차장을 통과하는 지역으로. 자,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의 그 마리나 샌즈베이 그 지하 주차장인데요. 보시면은 그 배관 가는 것이 아주 낮게 해서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돼 있죠. 배관에 그 앵글이 달아맺으면은 굉장히 그 이 주차 부분이나 차로 부분에 이 높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디자인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 그 주차장 설비 있는 그 부분까지 하고 다음 타시에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